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군 말 1장에서 인문고전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에게도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뇌의 확장을 시켜주는지 알게 되셨나요?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고전이 백미라 할 수 있죠. 보통 지금까지 우리들은 철학자는 무능하다 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상식을 깨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지은이 이지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의 일화가 나온다. 그는 비난을 받았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철학한다고. 그래서 결심했다. 철학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이를 위해 그는 철학적 사고를 잠시 경제적 사고로 전환시켰다. 그는 기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듬해 올리브 농사가 대풍작이 될 것을 예견했다. 이어 수중에 있는 돈을 보증금으로 내걸고 키워스와 필레토스에 있는 올리브 기름 짜는 기구를 전부 임차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싸게 빌릴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올리브 수확철이 다가왔고 그는 빌려둔 기구들을 높은 가격에 임대해서 순식간에 큰돈을 벌었다. 놀랍게도 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경제인이었다. 우리는 철학이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철학 그 자체에만 매진하는 것은 경제와 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철학으로 단련된 두뇌를 가진 사람은 순식간에 경제를 지배해 버린다. 이유는 경제활동이 곧 두뇌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월스트리트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월스트리트의 꼭대기에는 철학고전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다. 철학고전은 사람의 두뇌를 차원이 다르게 바꾸어 버린다. 사고의 수준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철학고전 독서로 다져진 두뇌는 시장의 본질을 본다. 평범한 책만 읽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본다. 결과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이익의 실현이다. 서점에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짐 로저스 등등 자본주의 세계의 최고 승자들의 투자 비법을 담은 책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들의 책을 죽어라고 읽고 그들의 비법을 열심히 따라한 사람 중에 놀라운 이익을 실현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치열한 인문고전 독서로 두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뒤에 터득한 투자의 비결을 담은 그들의 글을 인문고전을 전혀 읽지 않은 두뇌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투자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오토바이 고개사가 쓴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겠는가? 최소한 중상, 최악의 경우 사망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최고 승자들이 가르쳐주는 비법을 따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나쁜 의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을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시키는 그 악한 시스템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 정도는 가져야 한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문고전 독서 프로그램인 클레멘트 코스를 만든 얼 쇼리스는 희망의 인문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껏 속아봤어요. 부자들은 인문학을 배웁니다. 인문학은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무력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때 무조건 반응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공부입니다. 얼 쇼리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인문고전 독서광이자 저자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문고전 독서로 다져진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왔다. 이는 인문고전 독서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 없고 불을 쌓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자본주의는 인문학 정통에서 만들어졌다. 이것만은 꼭 해 보아요. 처음 애터미 석세스를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애터미 경제연구 소장이셨던 이성현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살면서 자본에 대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다리를 꼬고 듣던 내가 갑자기 다리를 풀고 강의에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살면서 자본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가 그 순간 나 자신도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먹고 살기 바빠서였는데요. 바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자본에 대해 생각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동안 인문학은 인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경제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필요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인문학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조금 힘에 부치더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